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제8강째로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 독립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사회에서 그 협의해서 이게 결정하고 또 제시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역사상으로 전개된 그 독립운동의 길은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그 식민지 독립은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그 해결될 때 독립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주민의 민족 자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 주민 스스로에 의해 정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지난 그 3.1운동 그 강요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민족 자결 의지를 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표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 스스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한 정치 체제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쌓아가는 것이 그 당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독립의 길이었고, 이것에 부합하는, 가장 잘 부합하는 독립운동이 그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 스스로 그 정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만든 그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그 운영 능력을 그 갖추기 위한 그 운동의 성격까지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는 그 매우 좀 부정적으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았나 하면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자주 독립을 지향하여 투쟁하기보다는 일제 혹은 외세와 협력하여 근대적 실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즉 독립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즉 직접적인 독립을 지향하지 않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근대화에 주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제와 협력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친일적인 사람들이 전개한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좀 친일 운동으로 폄하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 근대화를, 즉 근대적 역량을 그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일제 혹은 외세와 협력하고 타협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 이후 근대 국민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 실력 양성 운동은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내다본 원대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그 독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현실이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독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독립을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실력 양성 운동은 원대한 독립 운동이다. 즉 독립 이후까지도 내다본 독립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제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 이것을 좀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으로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 안창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창호 선생의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처음부터 좀 끝까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안창호 선생은 1897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평안도 강서군에 점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이름도 그야말로 점진입니다. 점차적으로 진보한다. 즉 근대적 실력을 양성해서 근대적인 자주국가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아마 의미가 내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보호국으로 대한제국이 전락했을 때 신민회를 설립을 해서 교육, 언론, 산업, 그 다음에 이 군사기지 건설 이런 거를 통한 실력 양성을 통해서 이 점차적으로 나라를 되찾는 그런 이 방향을 일찍부터 제시하고 그 실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고 미국에 대한인국민회를 창립하고 신한민보를 창간을 해서 이 민족을 계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흥사단을 1913년에 창단을 해서 그 흥사단 활동은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그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했고 그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그 일제의 그 이른바 그 문화정치 하에서는 1926년에 수양동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도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하는 그 운동을 전개했고 1929년에 이 이름을 동우회로 개칭하면서 그 신조선 건설운동 즉 독립과 함께 그 이후도 고려한 실력 양성을 그 지향을 합니다. 이때 내건 것이 이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수양을 넘어 혁명대당을 지향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1937년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안창호 선생은 재차 수감이 되고 그리고 그 옥중에서 병을 얻어 풀려났지만은 이듬해 1938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실력 양성 운동을 보여주는 인물로서는 최남선을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최남선은 그 일본에 유학했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이 스트라이크 사건으로 이 고국에 돌아와서 조선에 돌아와서 1908년에 신문관이라고 하는 출판사 인쇄소를 만들고 소년을 창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계몽 활동을 3.1운동 직전까지 계속하다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다수로 옥살이를 하고
추록한 다음에 1923년에 동명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이듬해 시대일보를 창간합니다. 즉 언론 계몽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28년에는 일제가 만든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함으로써 일제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남선은 일제와의 협력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즉 당군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그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역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실제로서 당군론을 주장을 하고 1937년에는 송막 연운록이라고 하는 즉 좁은 의미의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단군족의 그 역사를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연장선에서 그 일제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그 가장 중심적인 대학인 그 건국대학에서 교수로서 만복문화사를 강의하고 1940년에는 그 당군 신화가 수록된 삼국유사 신정판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와의 그 결정적인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주 건국대학에서 한반도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일제의 그 요청에 응해서 학병제에 찬성해서 그 격려하는 강연을 합니다. 이것은 최남선 입장에서 보면은 그 뒷날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이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자열서에서 이 학병제에 찬성하고 격려하는 강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최남선은 그것은 군사적 실력 양성의 길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 하였노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남선은 해방 직후에 그 1946년에 서둘러서 독립운동사를 간행을 하고 1947년에 국민조선 역사를 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해방 이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 역사서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뭐 의견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 최남선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실력 양성 운동의 길은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좀 우리가 그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인천 김성수입니다. 김성수는 그 와세다 대학에서 돌아오자마자 1914년에 중앙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경성방직을 설립을 하고 1920년에 동아일보를 창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20년대 동안에 인천 김성수는 일제와 협력을 하기도 하는데 28년에 그 일제의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치를 주장하는 자치론에 좀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오늘날 그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성 전문을 그 인수하여 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이 보성학교 교장의 그 지위를 계속 그 견지를 합니다. 그리고 1937년 그 일제어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 일제어 침략전쟁에 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이 발기인으로 1938년에 참여하고 또 1941년에는 흥하보국단의 결성위원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 일제와
그 일제 말기에는 일제와 협력하는 이 모습도 보이면서 식민지화를 겪어내는 것이 인천 김성수이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곧바로 미군 군정청 교육 부분의 수석 고문이 되고, 이듬해인 1946년에 한국민주당을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총재로 취임을 합니다. 이것이 인천 김성수의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좌파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 교과서에서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일제의 식민 통치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거리가 있었고, 일제의 탄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를 저는 크게 한 3가지 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 운동의 범위를 교육, 사회, 경제, 사상, 문예의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독립기준에 부응하는 진정한 실질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그 의의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방 후 국민국가의 건설과 발전의 주역을 양성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현대 한국인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면은, 일제의 억압과 차별하에서 경제와 교육과 사상과 문예 등의 방면에서 근대를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해방 후 이 근대 국민국가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한국인의 모습으로 보고, 그러한 한국인의 모습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는,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좀 문제를 제기하나 하면은, 일제하에서 주로 한만 국경과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전쟁이라든가, 국내외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계급운동, 그리고 신간회로 대표되는 비타협적인 민족운동만을 독립운동으로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사의 정통성을 이 전투적인 독립운동에서만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새롭게 봐나갈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